산업의 본질은 일자리예요. 우리 국민의 일자리의 미래가 첨단 산업이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뭐 우리가 4점 몇 프로 성장해서 지금 계속 매년 1%씩 빠지면서 지금 뭐 거의 이제 0%대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국가 정책의 중심이 첨단 산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송도가 거대한 바이오 R&D 클러스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게 이제 어느 관점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의 본질은 일자리예요. 국민 일자리, 산업은 수단인 거예요. 국민 일자리가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 국민의 일자리의 미래가 첨단 산업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첨단 산업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뭐 13대 첨단 산업,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대통령 때 뭐 10대 첨단 산업, 각 그 정부마다 몇 대 첨단 산업 신성장 성장 엔진이라고 요번에 이제 A, B, C, D, E, F 이재명 정부는 기술 주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또 A, B, C, D, E, F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그 첨단 산업 집중 육성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뭐 우리가 4점 몇 프로 성장해서 지금 계속 매년 1%씩 빠지면서 지금 뭐 거의 이제 0%대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각 정부마다 지난 20년간을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을까? 안 되니까 이렇게 저성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선진국은 하이테크 산업 국가를 지향해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 다 첨단 산업을 지향을 하죠. 그러나 첨단 산업 선진국 모두가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도 하지만 첨단 산업이 그 나라의 GDP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미국이 지금 우리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농산물 수입하라는 거 아닙니까? 쇠고기 수입하고?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첨단 산업이라는 게 당연히 지향해야 될 우리의 그 관점은 지향점은 맞지만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라는 게 제한돼 있고 소수 엘리트, 소수 기업에 이게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이러면 첨단 산업에 올인하는 게 국가 정책의 중심이 첨단 산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정책의 중심은 각 개별 기업이 하지 못하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서브로서 당연히 첨단 산업 쪽에도 자원도 더 투자하고 해야 되겠죠. 넛지를 해줘야 되겠죠. 정부가. 그런 관점이고. 그런데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말하는 첨단 산업은 하나같이 다가 첨단 양산 제조업이에요. 아까 제가 제조업이 다르다고 했는데 무슨 첨단 지식 제조업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공장의 효율로 이익을 내자는 게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이라는. 근데 첨단 산업이 제조업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형 서비스도 있고 또 저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유도하는 첨단 문화산업 이런 것도 다 첨단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을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보는 것처럼 첨단 제조 양산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첨단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냐, 즉 첨단 제조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냐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모든 우리의 그 산업의 이 구조는 바탕이 되는 산업과 기반이 되는 산업과 그걸 이 두 가지를 기본 토대로 해서 완성품 조립으로 가요. 그러면 이 BBC라는 첨단 산업도 그 바탕이 되는 거는 뭡니까? 핵심 광물을 소재로 하는 게 기반이 돼요. 근데 이게 핵심 광물이 중국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 소재는 즉 광물 그 소재는 전부 다 중국에서 사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압축 성장을 하고 주력 산업을 잘 키워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전통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뭐 뿌리 산업이라고 그러죠. 용접, 금형, 프레스, 그 다음에 저 소성 가공 이런 이제 6대 뿌리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주로 중소기업이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완성품을 조립해서 수출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이 주력 산업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품목만 바꾼 거예요. 근데 그 품목을 바꿔가지고 딱 들여다보니 첨단 산업은 소재가 바뀌네. 근데 이 소재가 전부 다 중국에서 오네.
그럼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기반이 되는 게 소부장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이제 이 첨단 산업의 기반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소부장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근데 이 소부장들은 하나같이 다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긴 회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압축 성장으로 우후죽순 만들어진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이런 독일의 강소기업이나 저런 일본의 그 교토의 강소기업들과 같은 그런 소부장의 업력을 쌓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런 쪽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는 데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뭘로? 스케일로. 자기네들은 업력은 작지만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14억이라는 스케일로 그 규모의 경제로 이걸 갖다가 일본이 100년을 했던 걸 갖다가 10년, 20년에 추격해가지고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바탕과 되는 소재 산업과 기반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같이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조립을 하는데 이 최종 조립은 결국은 양산이잖아요. 이 양산의 경쟁력은 또 지금 중국 한 대 밀리고 베트남 한 대 밀리고 터키 한 대 밀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BBC라는 첨단 산업 자체도 양산을 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제조업 가지고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이 양산은 그 시장 가까이, 원재료 가까이로 가서 생산을 하고 국내는 R&D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송도가 우리가 그 위탁 생산, 바이오 시뮬레이터 위탁 생산으로 이제 시작은 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R&D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가 거대한 바이오 R&D 클러스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왜? 양산을 해서 송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제한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도 나가려고 그러고 뭐 어디에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이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는 다 R&D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적은 인력 가지고 적은 자본 가지고라도 우리가 앞서갈 수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대한민국은 우리 국내 자원에서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규모의 경제와 업력에서 오는 그 약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